본인이 가장 큰 취약점이 이재명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대선 때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선거제도도 이렇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거를 뒤집는다라는 거는 이재명은 영원히 약속을 안 지키고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재명은 당대표만 할 사람이 아니라 대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말을 하기를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 못한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라이브에서도 뭐 지는 게 무슨 정확히 표현 뭐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멋지게 지는 게 뭔 의미가 무슨 있냐?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선택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정당의 그 지지율로 이게 이제 준연동형이라는 게 정당의 지지율로 의석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고 의석을 분배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들밖에 없으니까 이미 민주당은 예를 들면 지지율이 30에서 35% 나오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가 253개니까 그 중에서 160개 지난번에 163개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초과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의 절반 이상을 50% 지지율이 가져가야 되는 거를 33% 정당이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이제 못 가져가는 거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되면은. 그럼 총선 전략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인재 영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역구에 내보낼 수도 있지만은 또 상당수는 그냥 정치 어떤 그런 뭐 유세하고 이런 거에 조금 DNA가 부족한 분들은 그냥 비례대표로 해서 직능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물갈이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쇄적인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역대 총선들을 보면은 항상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총선은 미래통합당이 더 물갈이를 많이 했지만 지긴 했지만은 그 전의 사례들을 보면은 더 많이 교체를 한 정당이 많이 이겼어요. 네. 근데 많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하위 20%를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잘라서 아예 못 나오게 해버려요. 그렇죠. 민주당은 하위 20%한테 감점 20점을 20%를 그렇죠. 주는 예, 방식이니까 조금 다르죠. 경선을 무조건 붙이는데 지역구에서 3선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당을 다 장악했다고 보면 돼요. 거기 당원부터 해가지고 감점 20% 받는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깁니다. 네. 웬만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하기가 너무 힘든 어렵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비례대표제로 뭔가 새신의 목소리도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 등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일단은 본인이 가장 큰 취약점이 이재명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국민들 인식에는 그렇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죠. 왜냐면은 이번에도 뭐 자기가 그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약속했다가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말을 맨날 바꾸는 사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대선 때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도 이렇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지 성명까지 다 받았거든요. 180명한테. 그렇죠. 그거를 뒤집는다라는 거는 그냥 이재명은 영원히 약속을 안 지키고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이재명은 당대표만 할 사람이 아니라 대선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은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눈앞의 이익을 이재명은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 의견은 웬만하면 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큼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화를 볼 때에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치는 게 기억나시는데 약간 좀 머뭇거리지만 사실은 속내를 드러내죠. 네. 저는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병립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사전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불과 얼마 전에 내년 8월에나 좀 빨라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총선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대의원제의 비중을 줄여버리고 권리당원제의 이 비중을 높이는 것을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묻습니다. 아니 대의원제가 민주당만의 이 정치적 자산인데 그게 말이 언제까지나
호남 정당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그럼 권리당원의 비율을 올린 게 말 그대로 그동안에 불균형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돈봉투 사태도 대의원들을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돈봉투 네. 사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권리당원제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설사 공감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전략이구나. 네, 네. 오죽했으면 내년 총선 끝나고 해도 되는데 왜 지금 빨리 해?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총선 끝나고 그걸 바꾼다고 하면 얼마나 또 꼼수라고 그러겠어. 아니 그러면 그걸 이렇게 꼼수라고 논쟁이 많을 거면 더 토론을 해야죠. 내부에서 제대로 비중을 어떻게 할지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앞뒤 안 가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오로지 중요한 건 총선 승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준연동형, 병립형 네. 어느 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병립제죠. 아하. 그런 계산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 한마디만 얘기를 네. 할게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제 진 이유가 0.73%포인트 네. 차로 진 이유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죠. 뭐 문재인 정부 실정도 있지만은 그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심상정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강성. 심상정이 3%를 먹었는데 이 네. 표만 단일화만 해줘서 그 영향 심상정 크다. 그 표만 흡수를 가져왔어도 했어도. 이거는 이재명이 무조건 이기는데 그래서 정의당은 엄청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너 때문에 윤석열이 된 거야라고 하면서 정의당 막 강성 지지자들 특히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거가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의 감정이 안 좋아진 거의 뿌리가 뭔가요? 총선에서 위성정당 만들면서 완전히 망한 그렇죠. 두 예, 정당의 감정이 완전 21대 나빠진 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명이 심상정한테 단일화를 정식으로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왜냐하면은 단일화 제안해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맨날 최근에 단일화 한 적도 배신하고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쪽 진영에서의 단일화나 이런 거 생각을 접으면 됩니다. 본인 힘으로 과반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거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갈 거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재명은. 네. 아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들 민주당에서 설 자리가 이제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굉장히 며칠 전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 나섰는데, 요 개파 갈등이 어떤?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결국 권리당원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개딸에 강하고. 그렇죠. 그러면 비명계가 쓸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이미 시작됐는데 비명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우리는 공천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어허. 또 하나는 1월 초가 됐든 그럼 우리를 이끌 만한 어떤 정치 세력의 움직임이 있을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느냐. 아하, 바로 우리 네. 동아일보 출신의 또 이낙연 전 대표 총리죠. 그런데 저희랑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발언이 세졌어요. 그렇죠. 수위가. 이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직접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요.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뭐 그렇죠. 총선 때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네. 조금 목소리 톤을 올리면 좋겠어. 그걸 좀 조언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총선 때 난 이재명 안 도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당을 만들든 어떨든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대선 네. 그리고 반 이재명이라는 건 분명히 한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명계가 남아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총선 이후에 뛰쳐나가느냐 아니면 총선 전에 뛰쳐나가는 거는 공천을 줄지 말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때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하고 생각이 좀 달랐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뛰쳐나가면 곤란하잖아요. 이들을 나중에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라도 일종의 배신자 낙인을 찍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명분이 서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그리고 조홍천에 대해서는 공천 준다. 그 왜? 대표적인 비명. 이들을 총선을 줘야
이 사람들을 나중에 나쁜 사람 만들 수 있고 봐라 나 공천 줬잖냐 그렇게 반대하고 청래도 와서 반대하고 경태도 와서 반대하고 찬대도 와서 반대하는데 나 공천 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봐요. 어렵습니다 이거. 예. 어려워요 사실은. 약간 이거는. 머리가 계속 약간 혼란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럽죠. 예. 그리고 이게 이게 샴푸를 잘 써야 돼. 이게 샴푸를 잘 써요. 구도가 친명이냐 비명이냐 구도도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낙연은 이제 뭐 당연히 비명이지만은 이거 선거제도 둘러싼 거는 예를 들면은 김용민하고 네. 민영배랑 의견이 달라요. 김용민은 병립형 가야 된다고 그러고 민영배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근데 둘이 같이 출판 기념회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내 역학 구도와 본인의 지역구나 정치적 유불리와, 입지와 예. 뭐 이제 친문이 과거에 친명이었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친문이었냐 아니었냐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배분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총선 이후에라도 뜻을 달리하면 이제 분화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네. 그 또 이재명 대표와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낙연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 등이 또 서로 손을 붙잡고 총선 이후에 일정 기간 정치 세력화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총선 이후에 중립 기여가 더 주목된다. 그래서 주 두 편으로 할까요? 저희 갑자기 저희 메인 연출님께서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조금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개편 고심하시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 줄 평으로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예, 이거 예. 지금 어제 이제 그 하명 수사 의혹 실형 나왔잖아요. 송철호 조르쌀시장 그다음 황운하 전 의원, 현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 그건 약간 어떻게 민주당의 악재 얼마나 악재? 많이 악재인데요. 그게 막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악재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전국 선거에 이미 악재가 되기에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쁜 놈들이에요. 네. 민주당 그 놈들 이제 유죄받은 놈들 나쁜 놈들인데 그럼 누가 더 싫어 물어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싫어 국민의힘이 더 싫어 했을 때 그거를 뒤집을 만큼 이게 큰 사건이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이제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런 거고 가장 제가 주목받는 거는 이게 여기 이 1심 수사에서 지금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게 조국 그리고 그렇죠. 임종석 여기 다 빠졌거든요. 네, 네. 지금 서울고검에서 수사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만지작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신당 얘기 나오고 있지. 네. 임종석도 지금 저 중구나 뭐 출마 어디 얘기 나오고 출마 있죠. 얘기 나오고 예, 있지. 그러니까 예. 이게 오히려 상당히 그쪽으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소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어. 네. 수사 대상에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얼마나 악재?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큰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황운하, 송철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가수인가? 이거 너무한다. 가수인가는 너무했다. 황운하 이러면은 아니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송철호 약간 그런 이름이 나요. 왜냐면 네. 제가 어떤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라 트로트 가수 같은 느낌. 그럼 황운하 그러면 황운하 현직 의원이고 네. 고위 경찰직을 역임했던 그럼요. 분인데 수사권 황운하 조정에 그러면 엄청 사람들이 그거 한 사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군요. 황운하 그러니까 사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운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진짜. 제 이야기가 우스운 듯하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저는 복습합니다 집에 가서. 많이 놀라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게 3단계 연결 현상 때문이에요. 어디로 연결됐냐? 조국으로 연결돼요. 아니 조국이 뭐 했냐? 조국이 눈 감았어? 그건 뭔데? 이러면서 그 당시에 조국과 손발을 맞췄던 백원우가 등장하죠. 예. 백원우가 등장하면 예. 또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른바 조국, 백원우, 문재인으로 연결되니 이게 큰 거예요. 그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구 철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뭐 그런 논란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어떤 반문 전선이 형성되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을 끄집어내서 반평산 정선이 형성되거든요. 아. 반평 정선이 형성되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영향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 소장님 먼저 볼까요? 이재명 둘러싼 셰퍼 파공. 네. 이게 나왔네요. 첩별 첩별 쌍웅이다. 쌍웅.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쌍웅이라는 게 친명과 비명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혈이기 때문에 피가 철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찡 하우터도 그렇고 차파파파 이것도 피가 난무하는 그런 지금 정치판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김준일 레이터님. 한 예, 줄 평. 저는 이거는 그 버나드 쇼의 뭐 묘비명으로 묘비명이네요. 있다는 그 네. 유명한 거 뭐 번역이 정확하진 않은 의역인데 어쨌든 우물쭈물대다 내일 올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제도 관련해서 우물쭈물대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병립형으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같이 손잡고 선거법 개정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격변이 일어날 것 같은 12월인데요. 이제 11월 한 달간 또 고생 많이 하셨고 12월에도 또 여러 가지 지켜볼 포인트들 함께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